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김혜정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저희가 정치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그 정치 고관여층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그래도 여전히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놓치지 않고 환경 문제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네. 지난 정부에서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정부가 원자력 R&D 예산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온실가스 감축, 이것은 삭감했다. 뭐 이런 얘기를 다뤘는데, 국회 산자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거 엄청 크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원자력 예산 대폭 삭감, 재생에너지 증액. 네. 완전히 반전에 들어갑니다. 네. 예, 이거 이대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비판이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한 거죠? 네, 그럼요. 네. 사실 그 지난 방송에서 이걸 다뤘기 때문에 산자위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원자력 R&D하고 원자력 지원 관련한 예산을 삭감하고 뭐 재생에너지 예산을 확대한 것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물론 예결위도 남아있고 본회의도 남아있지만 네. 그냥 그 되게 상징하는 바도 크고 의지를 드러낸 거라서 김혜정 대표가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였을까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뭐 김성환 의원을 포함해서 네. 비판적 지적이 있었다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그 이제 후속으로 연결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의정 활동이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요.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되게 국민들이 관심 갖고 지지해줘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언론에도 나왔지만 네. 이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삭감한 원자력 그 R&D 또 원자력 관련 지원 사업 예산안은 1,831억 원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MR 소형 원자로. 네, 소형 원자로. 그게 이제 산자부 소관 예산에는 760% 증액을 했고 또 그러니까 과기술부죠. 네. 거기에서는 780% 증가를 했다고 시켰는데 네. 이 산자부 소관이잖아요. 산자위가. 네. 산자부 소관에 SMR 소형 원자로 예산은 전액 333억 원을 삭감시켰어요. 과방위 소관 예산은 살아남아 있는데 그래도 산자위 소관에서의 이런 예산은 확 깎았다. 네, 이건 되게 민주당이 엄청 잘한 거다.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장 기자님도 이거 진짜 기자들이 취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삭감한 것은 정말 잘한 거라고 보여지고 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중소기업 전체에 돌아갈 R&D 지원 예산을 원전 중소기업한테 몰아줘가지고 맞아요. 산자부하고 과기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또 중소기업 지원 예산으로 해서 중복으로 지원.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이 부분도 208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국회 예산정책처가 그 상임위별 예산 분석을 하잖아요. 평가를 하고 제가 특히 산자위 소관하고 가방위 소관 예산은 많이 들여다봤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삭감한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예산 이런 예산은 법적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산정했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특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참고로 이제 시청자분께 제가 잠깐 전달드리고 싶은 것은 그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사업에 원전 기자재 성금 보증 보험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너무 어려워. 이거는 지금 이제 뭐 하자는 예산이에요? 윤석열 정부에서 신한울 3, 4억이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납품하는 기업한테 성금 지원 특례를 만들어 가지고 선금. 미리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한테. 그거한테 특례를 또 만들었어요. 그런데 특례 조항까지 만들어 놓고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또 그게 대한 보정 수수료까지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이거는 국가 재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물품 그게 납품 용역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성금 지급을 위해 보정 수수료를 지원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어쨌든 민주당이 이번에 삭감한 예산 중에는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삭감할 만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다 찾아내서 깎아야 되는 예산, 우리 소중한 세금이니까요. 이거를 민주당이 잘 깎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분야에서 일을 똑바로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누군가는 감시를 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깎아야죠.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 온실가스 감축, 뭐 여기도 대폭 축소가 됐다. 네. 그것도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산자위 부분을 먼저 보면은 재생에너지 부분은 사실 지금 우리가 현 정부 들어서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뭐 금융 지원, 뭐 핵심 기술 개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 분야의 예산을 4,501억 원 증액을 했고 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예산 이것도 약 7천억 원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런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그래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그렇죠. 목표를 세웠으니까 사실은 이 민주당이 재생에너지 확대 예산을 세운 것은 뭐 정부 정책 취지에도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너무 상식이 된 유엔 산하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있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나라 과학자 관료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최선의 대안은 재생에너지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실 온실가스 감축의 최선이고 전 세계에서 새로 설치되는 발전 설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원전 뭐 포함해서 사실 원전은 뭐 사양산업이 된 지 오래지만 이 설비 중에 83%가 재생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뭐 발전 설비를 100개 짓는다 그러면 83개는 재생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OECD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100%인 나라도 있어요. 어느 그런데 나라? 아이슬란드. 그런데 OECD 평균이 31.3%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하설용료 변환한 뭐 사실 재생에너지도 아닌 거 포함해서 8.3%밖에 안 돼요. 심각하네요. 좀 부끄러운 수준이 뭐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는 정부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글로벌 스탠다드는 31.3인데 우리는 8점 다 합쳐서 8.3이다. 끌어모아서 뭐 재생에너지 아는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고 하여튼 재생자 들어가는 거 다 합쳐가지고 맞는지 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뭉쳐서 하고 있다. 근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굉장히 원전 지향적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요. 원전을 증축하거나 늘리는 방향인데 그리고 민주당은 그동안 원전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방향의 정책 노선을 걸어왔어요. 단독으로 예산을 처리한 것은 어떻게 보세요? 뭐 국회의원이 그 심의 도중에 나갔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그렇게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단독으로라도 해야 된다. 해야 되는 일은 개혁 방향이 옳다고 판단할 때는 주저없이 밀고 나가는 것도 용기 있는 행동이다. 민주당이 중요하죠. 평가받을 만한 행동이다. 뭐 국민의힘 정말 평가받아야 할 근데 일이라고 참 이게 생각합니다. 여야 협치 뭐 야당의 협조 뭐 이런 뭐 여당의 협조 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차일피일 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기계적 그 균형 이런 거 진짜 문제 있어요. 사실 아니 그러니까 핵심을 본질을 짚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이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분도 많지겠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이제 세계 원자력 6위 국가이고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예요. 그리고 지금 25개 원전이 가동 중에 있고 신규 건설이 3기가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새로 원전 도입하기 위해서 전력산업 기본계획을 또 수립 중에 있고 또 노후원전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죄다 수명 연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원전 최강국 건설을 목표로 해가지고 재생에너지 예산은 줄이고 원전에다가 사실상 예산을 그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하니까 민주당 산자위 의원들이 이걸 균형을 잡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태양광 모듈 업체 하나큐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산업이 축소가 되니까
여기서 일하던 노동자들 희망퇴직 받고 해외 이전하고 뭐 이런 상황인가 보죠? 재생에너지 그 발전 설비가 반토막 났다고 했잖아요. 네. 재생에너지 발전 투자가 반토막이 나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대비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태양광 발전 설비에 투자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나 큐셀은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는데 뭐 세계적인 그 태양광 쉘을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국내 태양광 그 수주가 축소되니까 뭐 국내 생산 설비를 중단하고 해외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하겠다.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큐셀에서 처음으로 충북 엄성하고 진천 사업장에 네. 근속연수 1년 이상의 생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근속연수 몇 년이요? 1년. 네. 비정규직도 2년인데. 그러니까 1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태양광 그 시장이 침체되는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서 네. 수조 원대 규모의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강력한 지원을 하는 미국이나 해외에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 분야에서 고용 효과가 제일 높은 게 재생에너지 분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국내 일자리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방향이 이제 원전 확대로 이번에 보니까 또 영국 가셔가지고 네. 원전을 좀 한전 사장인 김동철 사장이 또 원전 수주하는데 어디가 최적지인지 보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가 오늘 막 쏟아지고 있던데. 네. 재생에너지 관련 세계적인 추세가 재생에너지고 이리로 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 기업들이 네. 해외로 나가서 노동자들은 다 그야말로 1년 차면 너무나 심한 거 아닌가요? 네.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뭐 희망퇴직해야 되는 상황에 몰리고 네. 또 영국에 가서는 또 막 원전 수주한다고 또 성과라고 얘기하고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10기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명박 정부 시대의 귀환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2030년까지 네. 원전 80기를 세계에 수출하겠다. 80기? 네. 네. 그때 정말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 그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네. 그런데 또 유엔에 가서 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다고 원전 확대 안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이명박 대통령이 예. 당시에. 그런데 그때 이후에 단 한 개도 수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원자력 공학과 학과 늘리고 학생들 수 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얼마나 많은 R&D나 예산을 쏟아부었겠어요?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깎은 예산이 그런 거예요. 그 수출이 될 거다. 이런 낙관적인 가정하에 막 그 금융 지원을 1,000억 원씩이나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세상에. 10기가 수출될 거다. 예. 그런데 사실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세계의 원전 수출 시장은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영국 가서 지금 MOU 네. 원자력 협력 MOU를 맺었다고 하는데 그건 MOU에 불과합니다. 양의 각서가. 정말 수출이 될 수 있을지는 봐야 아는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 체코 수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반려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사가 네.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은 지적재산권이 우리한테 있다. 그 원자로 기반 지적재산권은. 그래서 제동을 건 거예요. 어머. 그래서 니네가 원전을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제동을 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어요.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이 그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뭐 예산을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장 기자 말씀하신 대로 뭐 골든타임을 놓친다. 골든타임은 재생에너지예요.
골든타임은 재생에너지랍니다. 환경 전문가가. 근데 지금 엉뚱한 원전에서 골든타임을 찾고 있으면은 엉뚱한 정책. 아, 이거 진짜 1997년에 네. 세계 전력 전력 생산 비중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7.5%인데 2021년에 9.8% 떨어졌어요. 네. 거의 절반 떨어진 거죠. 이거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에너지는 지금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네. 풍력이나 태양광이 원전이나 화력발전보다 더 싸요. 그게 지금 시장의 현실입니다. 진짜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 걸 다 볼 텐데요. 그래서 사실 정부 환경부 관료들도 이런 사실 다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추세가 어떤 거고 정부에 말을 해서 네. 그게 아닙니다. 아니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다 예해도 아닙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눈치 보고 할 말 못하고 정부 정책이 엉뚱한 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히 나서서 말했다가 찍히면 어떡해. 환경부 장관 보세요. 종이컵 규제 철회하는데 우리는 계속 종이컵 감축 정책을 쓰고 있다고 국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국민들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파리 기후협정 있잖아요. 네. 우리도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온실가스 203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발맞춘 예산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되고 있는 건가요? 잘 안 되고 있죠. 아니 김혜정 대표님하고 말씀 나눌 때는 진짜 지구가 걱정이 돼요. 걱정해야 돼요. 저는 네. 사실은 한국 사회가 너무 걱정을 안 하는 게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국 세계 9위예요. 2018년 기준. 1인당 배출량은 세계 5위입니다. 2021년 기준.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국토 면적 대비 전력 소비량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기도 끄고 왠지 조명도 그건 꺼야 될 것 아니라 같은 생각. 효율화를 할 수 있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 네.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 네.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국가재정법에 따라서 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건데 네. 이거를 분석했더니 2003년 작년이죠. 전년도에 비교해서 온실가스 감축 예산안이 5,552억 원, 그러니까 5.2% 감축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예산이 집행이 돼야 그러니까 감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가는 곳에 당연히 정책이 집행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고 있고 왜 장 기자도 보셨겠지만 원래 초록 낙엽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기후 변화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런 거 생각하면 너무 슬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은행이 막 노랗고 이제 가을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죄다 초록으로 된 언행잎이 떨어지고 냄새도 풀냄새 막 나고 이런 상황인데 원래 이게 서서히 추워지면 얘가 나무가 에너지를 안 뺏기기 위해서 영양분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이 잎사귀 초록색을 없어지면서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는데 11월 초까지 계속 따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추워지니까 얘가 그냥 낙엽이 최 색깔이 바뀌기도 전에 떨어지는 초록 거예요. 낙엽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그게 지금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사실 폭우, 폭염, 산불 이런 거는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작 자기한테 위기로 닥쳤을 때만 이게 기후 위기 심각하다 재난 막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강남역 한 복판이 막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럴 때는 생각하지만 평소에는 에너지 펑펑 쓰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하게 되네요. 포큐님께서 시민사회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정치도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요. 희망님은 너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냐? 독일도 원전 다 없애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원전을 고집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셨고요. 정민재님께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나누어 주셔요. 취재편의점 화이팅 하셨습니다. 정민재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좀 계속 제기되는 이슈가 국제사회에 좀 최소한 발걸음은 좀 맞춰줘라. 네. 이런 요구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아리백 관련해서도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은 당장 우리 기업의 어떤 이익 활동하고도 연관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당장 생산을 했는데 아리백 기준에 안 맞으면 못 팔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 재고 다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리백은 사실 이제 많이 얘기되지만 제가 업계에서 들으니까 아리백이 금기어래요. 현 네? 정부에서는. 아, 진짜요? 네. 아리백 말 쓰지 말라고 모 재벌 기업에서는 밑으로 내려갔대요. 이 현 정부가 원전 중심으로 가니까 금기어로 지금 기업에서 쓰지 말라고. 근데 사실 이제 아리백은 2050년 회사 방침이에요. 아리백 쓰지 마라. 대통령이 싫어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050년 진짜 너무 기가 막히는 너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정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뭐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게. 그리고 제가 원자력계 듣기로는 이게 원전 수출에 이게 목을 매는 이유가 워낙 윤석열 정부가 지금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만회를 해보려고 거의 올인을 하고 있답니다. 원전으로. 원전 수출에. 근데 하여튼 뭐 아리백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 421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뭐 34개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리백에는. 그래서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BMW, 뭐 GM, 뭐 나이키 이런 회사들이 그 공급망, 자기네 공급 체인에 이제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사실 그 납품 기업들에게 뭐 탄소 배출 감소하거나 또 배출량을 보고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역 장벽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원래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지만 민간에 의해서 그게 이제 무역 장벽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국내 기업들의 연구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리백에 만약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차 부분의 15%, 반도체의 31%, 디스플레이 패널 40% 수출이 감소할 걸로 예측이 되고. 이거 큰일이네. 이 세 가지 품목을 수입하는 해외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면 더 수출 감소폭이 늘어나겠죠, 당연히. 그러겠네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탄소 국경세. 이게 이제 만약에 시행이 전면되면 2030년에 국내 주요 기업 5개 다 큰 기업 포스코, 삼성전자, S-오일, LGR 화학, 현대자동차 이게 이제 이 규제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무려 매출의 30조 원의 손실이 있고 영업이익률은 최대 4%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다 그 경제 활동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문제다. 근데 말씀드린 거죠. 아니 이 정도로 심각하면 그 사이에 정권 교체 될 거라서 생각하는 건가? 기업들이? 아니 당장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리백이라는 말을 모 재벌 기업에서 금기어로 내려보내면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지금 뭐 죽고 사느냐가 걸렸는데 정부한테 대항하는 주장을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한상의의 최태원이죠.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시장이 이렇게 축소시키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만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은 다 총선 이후에 어떻게 될지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기도가 그래도 뭐 이러저러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경기도가 이제 지난 4월에 경기 아리백을 선포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은 30%로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40%로 축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이게 아니 깨끗한 물 뭐 맨날 환경운동 무슨 열심히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리백 안 합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기도에 산업단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산업단지 뭐 마을 공공 분야를 다 통틀어서 하겠다는 건데 이제 산업단지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또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집적 단지 특구도 지정을 하고
하고 뭐 공공 유유비지나 옥상 주차장 태양광 발전 뭐 이런 거를 해서 네. 이제 아리백을 하겠다 이런 목표이고요. 그래서 지난 15일 이거 지금 국내 언론에 별로 안 나서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난 15일에 경기도와 하성시가 네. 하나솔루션하고 하성 지역에 새로 만들어지는 신규 산단이 있어요. 여기에 100%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네. 하겠다. 그 뭐 산업단지 지붕에 이나 유유비지에 태양광을 설치해가지고 이런 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고 또 16일에는 평택 지역의 산단 내에 네. 태양광 설비를 투자해서 여기 이제 삼성전자의 아리백 이행에 도움을 주도록 이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 이런 것을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데 네. 아리백이 금기어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언론에 이제 보도가 안 돼서 저라도 아니 이제 언론도 금기어예요? 그건 아니지만 취재 편의점이 적극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네, 좀 아리백. 하고. 아리백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니 이게 생존의 문제예요. 아니 네. 말이 그렇지 매출의 30조가 걸려 있다면 영향을 입는다고 한다면 올해 지금 우리가 세수 부족 펑크난 게 60조입니다. 60조면은 네. 올해 세수의 절반이 날아가는 예산이에요. 근데 네. 그거를 감수하고 금기어로 아무도 얘기 안 한다? 아, 우리 회사 망해도 좋다 이런 겁니까? 네? 그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닌가 싶습니다. 암만 정권에 밑보이면 네. 불이익이 있다. 재벌들도 연대하세요. 기업들도 연대해서 이게 돌파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숨도 못 쉬고 말도 못 하고 이러고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종이컵 얘기했잖아요. 네, 예. 경기도는 지난 12월부터 이미 그 청사내에 네. 종이컵 일회용컵 사용 금지 이걸 했고 또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한다고 한 날 네. 청사내에 일회용품 반입을 금지하는 이런 정책을 경기도가? 발표해서 아이고 사실 김동연 좀 지사가 강단 있네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하는 지자체 또 잘하는 정치인은 그건 사실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잘하는 데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데는 그 누구든 네. 다 칭찬하고 그리고 또 잘 못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비판하는 겁니다. 뭐 네. 응원하시는 분들은 뭐 왜 그 사람 비판하냐 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언론의 숙명이고 사명입니다. 예, 잘하는 분들 응원하고요. 못하는 분들 야단치는 게 시민단체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의 역할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아리백을 성공적으로 잘하면 주요한 우리나라의 모델이 만들어지고 또 민간을 통해서 그 기업이 아리백을 또 성공시키는 경제 유인 효과도 연결이 되고 사실 일석매조죠. 재생에너지 확대하고 그러네요. 온실가스 감축하고 또 아리백 이행에 또 기여하고 그렇군요. 이런 형태로 좀 잘 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지켜보고 또 응원해주는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경기도를 응원합니다. 예, 아리백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탄소 배출이요. 네. 국내 기업 무역 장벽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또 정부 정책은 또 엇나갑니다. 네. 예, 이게 좀 참 이 황당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참 이제는 입이 아파요. 말하기가 힘들 정도로 문제가 켜켜이 쌓이고 네.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재밌는 조사가 나왔네요. 기후 변화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사실 이 기후 문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되게 정말 의미 있는 분석으로 봤는데 네. 이제 재단법인 수가 나눔에서 그 서강대 미디어 융합 연구소와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네. 만 20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500명을 대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감정을 조사했어요. 근데 여기 했더니 설문에 답한 청년 98%가 기후 변화가 사람과 지구를 위협할까 걱정된다. 그리고 또 응답자의 65%가 기후 변화로 인한 불안감을 느낀다. 그리고 88%는 기후 변화에 낙관적이지 않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예상은 65%. 그리고 기후 변화에 관련해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는다가 40%인데 이게 이 설문조사가
기존에 뭐 란셋이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10개국의 설문 문항하고 똑같이 했어요. 근데 그 나라에 종합한 게 19%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2배예요. 저는 이 현상을 이렇게 생각해요. 기후변화에 다들 관심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심각하게 생각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서 주변 사람하고 청년들이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취재 편의점에 오십시오. 네. 취재 편의점에 오시면 김혜정 대표를 만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논의하고 토론할 공간을 열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슬픈 여론조사네요. 네. 우리 청년들이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뭔가 좀 해법을 찾고 싶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대해서 활동하고 싶은데 그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다. 네. 이제 이런 조사로 보입니다. 기후변화가 본인과 가족을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도 느낀다면서요. 네. 그게 65%예요. 아이고,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또 뭐 정부 정책을 신뢰하기 힘들다. 이것도 74%나 되고, 사실 뭐 장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청년들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잖아요. 이 기후 위기 문제를 생각하면. 네. 제가 924 기후 위기 행동 뭐 하여튼 그런 그 행진에 가봤더니 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뭐 이런 그 골판지에다가 이대로 가다가는 대학 졸업하고 지구 멸망한다. 1.5도씨 소중하게 좀 지켜달라. 그렇게 쓰고 대학 졸업 이꼴 인생 졸업. 뭐 이런 그 피켓을 써갖고 나왔는데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제가 한 2달 전에 기후위기 운동하는 청년들하고 좀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기후 우울증도 앓고 있어요.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한데 어쩌면 이렇게 사회가 바뀌지 않고 정부 정책은 후진을 하고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이 무력감으로 가서 우울감을 앓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참 책임감도 느끼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평생 환경운동에 오신 우리 김혜정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진짜 남일 같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저희가 그런 수기의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이 코너 진행을 감사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전국으로 그냥 바로 정면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의식을 느끼는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연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풀려고 하면 그 또한 네. 또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위기지만 더 힘을 내서 함께 연대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꼭 보태거나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요. 저는 뭐, 정치 고관여청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지만, 진짜 기후위기나 환경문제, 에너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듣고 알아야 또 이 문제에 개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더라도 숫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영어도 어렵고.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저도 막 쉽게 얘기하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많이 듣고 그냥 헐려서라도 듣고 관심을 갖다 보면 이 문제를 잘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청년들이 우려하는 기후위기 문제도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해결하는 길을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취재 편의점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을 내서 연대해서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